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스탄트 김, 제가 주창하고 있는 상속과 증여세의 최고의 정수, 솔루션의 정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했을 때 최대 이슈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GP 플랜의 개요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NGP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지분은 대부분 자녀 또는 가급적 손자녀 지분 100%로 하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대표이사를 하면서요. 온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해당 법인의 가수금으로서 지원하고서 자산 운용을 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할 수 있고요. 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냐면요. 증여 이후에 10년 동안 가수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돈을 입금시켜 준다면 그 상속재산의 동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그 가수금을 법인에 넣었을 때 100억 원이 만약에 개인이 갖고 있다면 투자해서 1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투자 수익은 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는데 법인에 만약에 가수금을 넣고서 운영했을 때 거기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요, 할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누구 재산입니까? 바로 손자녀, 자녀, 그 대주주인 그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절세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법인에서 투자를 하니까 종합소득세 최고 49.5%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획기적으로 절세 절감할 수 있고요. 효과적인 투자 수익도 기대되고 당연히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도 엄청나게 절세되겠죠. 왜냐하면 법인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2억 원 이하일 때는 9.9%만 내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투자했을 때는요. 최고 49.5% 세금을 피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할아버지, 아버지 전 가족들이 해당 법인, 만약에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막 지원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수금을 막 넣는데 이자 지급 또는 증여로 간주돼서 상속세 아니 증여세라든가 각종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닐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아버지가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줄 때 법인에서는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렇게 갚아야 될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요 이자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해서요 이자 이익이죠. 27.5% 법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전 징수하고서 지급을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건보료도 못 피하고 또한 상속세도 못 피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손자녀 최대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 가수금을 지원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증여 아닌가?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자녀 법인의 가수금으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요.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메리트는 정말로 희석되고 반감될 수밖에 없고 효과가 극히 떨어지겠죠. 이자 지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 할아버지한테 이자를 만약에 법인에서 지급한다면요. 할아버지는 이자 수령으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죠.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산이 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손자녀 법인은 이자 지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산 운용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손자녀 자산 증식에 도움이 미미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만약 20억 원의 가수금을 빌려줬는데 매년 4.6%의 이자를 내야 된다면 9,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랬을 때요. 종합소득세로 최대 49.5% 세금을 내야 되고요. 2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세후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또 최대 50%까지 맞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실행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법인에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현금 차용을 하는 경우, 만약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차용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무신고 가산세 40%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차용 요건을 갖추고 빌려준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간헐적으로 차용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증여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개인 간의 거래는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용이라고 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돈을 몇 억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받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자를 받은 거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돈을 만약에 가지급금으로 빌려 쓴다면 이자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4.6% 기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요, 돈을 법인한테 빌려주는 가수금이라고 한다면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거주의에 의해서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령 개인 간의 차용의 경우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죠. 법인에 그리고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갈 경우 이자를 만약에 내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인정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그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결국 법인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한테 자금을 빌려주는 것, 가수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보시는 바와 같지요. 제 98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라고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가수금이라고 하는 돈을 손자녀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 이번에는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그래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은요, 정말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고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400여 편이 현재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각종 절세 전략을 실행한다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법인의 가수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를 의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미달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가수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 부담 가중으로 콘스탄트 김에 마찬가지로 NGP 플랜은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수금 증여 의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 의제 대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수관계 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주는데 자녀나 손자녀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자녀나 손자녀가 거의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이죠. 이런 때에다 돈을 빌려준다면 증여의제로 삼겠다는 것이죠. 증여의제 대상자는 당연히 집의 주주나 손자녀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의제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법인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면 증여의제로 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의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뭐 몇억 원을 줬다면은 그 법인의 특정 법인의 이익이 몇억 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해당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주주들 그 증여의제 대상자 지분율을 곱해준다면 바로 그것이 증여의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단 어떻습니까? 그 증여의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주주별로요, 뭐 지분율별로요. 그 어떻습니까? 증여의제 금액이 1년에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의제로 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원 미만일 때는 증여의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나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게 된다면요. 5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1억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어떻습니까? 1억 원 이하가 된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1억 원 미만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산출식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가수금 곱하기 4.6%가 1억 원 밑이 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금의 규모는 21억 7,391만 원 이하로 한 사람당 가수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어떻습니까? 가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세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40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20억 원의 가수금을 빌려주고요. 아버지가 20억 원의 가수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법인을 두 개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각각 20억 원을 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소요가 따르니까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수금에 대한 증여의제는 해당 법인의 지분율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손자녀라면 21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데요. 만약에 지분율이다 보니까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지분에 손자녀가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한 손자녀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빌려주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총 할아버지는 3명의 손자녀 법인한테 어떻습니까? 손자녀 3명이 지분 100%를 3분의 1씩 가졌다고 했을 때요. 총 65억 2,170만 원 이하의 가수금을 빌려줘도 증여의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 이상으로 가수금을 빌려주게 된다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가수금의 규모를 증여의제 금액 이하로 관리해 나가면서 10년 단위로 가수금을 손자녀들한테 증여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가수금은 줄어들게 되고 대신 손자녀의 가수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있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 및 손자녀 그리고 가족들에게 최대한 증여한 이후에 10년 단위로 증여하게 된다면 속된 말로 정말로 도로와 및 타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령 100억 원이 있었는데 10억 원을 증여했다면 90억 원이 남았을 텐데요. 매년 4%로 자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에는 133억 원으로 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 상속세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0년 후에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는 더 늘어나게 되고 증여 하나만화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4%가 아니라 6%로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면요. 10년 후 재산은 무려 161억 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땐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증여를 많이 하세요. 투투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녀, 손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산이 계속 굴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산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해당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가수금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닙니다. 누구죠? 법인의 주주, 손자녀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이 10년 동안 전혀 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늘지 않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절세 컨설팅은요,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팁 같은 경우 아니면 그 단편적인 증여 스킬로 절세 전략을 만약에 세웠다가는요, 큰 코 다치게 된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적격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세든 투자든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선택 여부에 따라서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자신만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독립된 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상속지응이었어요. 100년 동안의 절세 및 투자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의 정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의 최고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하고 증여 의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100년 동안의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